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제 아침에 제가 청와대 수석님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약속을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님의 그런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듣고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니더군요. 사정이 지나고 바로 어떻게 이것을 이전해서 공백 없이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사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3위를 지금부터 차례로 만나볼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일에 맞춰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바로 안보 공백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본인이 군 통수권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청와대가 새 정부의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 그리고 용산 이전을 반대한다. 이렇게 제목도 쓰고 하는 언론이 있던데 저희가 그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얼마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 좋은데 그 안보 공백 이 문제는 좀 해결할 게 있다. 5월 10일 새로 이전할 그곳에서 업무를 시작하시려면 적어도 해결할 안보 공백이 저희가 볼 때는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메시지부터 하나 읽어볼게요.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된다. 안보에 조그만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5월 10일 취임날에 딱 맞춰서 윤 당선인이 용산에 가는 건 안 된다. 이걸 한번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NSC 확대 장관 회의에서 일단 이 안보 공백을 우려해서 지금 일단 이 예비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수현 수석의 말의 모순적인 게 뭐냐면 일단 안보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 근데 결국 뭐냐 하면 우리 집권할 때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 때는 안 되고 당신이 대통령 됐을 때 그때 이전하든지 말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하고 그렇지만 내가 있을 때는 안보 공백 우려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근데 과연 이게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 건가요? 결국 해석해 보면 이전을 반대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다가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만약 이런 논리라면요. 그 청와대나 국방부는 영원히 이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 조그만 안보 공백이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근데 행정수도 지금 다 지금 저기 이 세종시로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논리라면은 모든 시설들이 그냥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 이 상황이 이걸 옮기면서 안보 공백이 있을 만큼의 허술한 시스템인가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 이전 때문에 우리가 안보에 구멍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거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2선, 3선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과 맞닿아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국방부 한번 옮긴다고 해서 만약에 안보 공백이 생긴다면 이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만약에 국방부를 공격하면 안보 공백이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청와대를 공격해서 안보 공백이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다들 어떤 이 안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나름대로 시스템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충분히 예를 들어서 감안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안보공백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결국 내 임기 때는 옮기지 마라. 저는 그 메시지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박수현 수석 얘기를 한번 덧붙이자면 어쨌든 박수석 얘기는 너무 속전속결냈을 때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 말도 좀 덧붙였거든요. 일단 오늘 군 통수권자임을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이거부터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건 대선 불복 아니냐는 강한 성토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현 전 작전본부장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역겹다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안보 공백이라고 하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게 미사일이라 말하지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가지고 하지 못하고 그런 걸 협상 조건으로 해가지고 북한과 협상하고, 그리고 또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원활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존중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NSC를 소집하더니 안보 공백을 이유로 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산 편성을 거의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실 뭐 수십 차례의 그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한 번도 도발이라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보 공백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최백목 의원님, 한미연합훈련도 눈치 봐서 못했고 미사일도 미사일하고 말 못하고 안보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 이 격한 성토가 오늘 꽤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아니, 국민의힘 입장, 특히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에서는 저런 반응이 나올 만하죠. 왜 그러냐면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평상시에 싸울 수 있는 태세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 이것이 안보 공백이 없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김용현 씨도 사실은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합참이 만약에 이런 국방부를 이전할 때나 아니면 합참을 이전할 때나 어떤 대비 태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바로 그런 안보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본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미리 예비비를 가지고서 지금 뭔가 이전 작업을 해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지금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면 뭐 더 이상 그거는 소통이 불가한 거고요. 예. 지금 이제 합참 또는 국방부에 근무했던 그 장성들 출신들이 윤석열 당선인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 그 사람들이 안보 공백이 없도록 지금 이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시각으로 안보 공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된다 하는 개념하고는 어차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게 하더라도 안보 공백이 없도록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이 안보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 가지고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건 서로의 시각 차이일 수도 있겠다. 여하튼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다고 해서 5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글쎄요,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못 믿겠다면 뭐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인대로 그 어떤 자기네들의 계획을 실행하는 수밖에 없겠죠. 서영주 대변인님. 네. 국민의힘 주장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저자세를 일관하다가 갑자기 안보를 얘기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이 얘기를 오늘 그 당대표든 혹은 경호경비팀장, TF 팀장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 보면서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영원 전 작전본부장도 그러는데 말이 좀 지나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안보 공백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전임 정부의 말하자면 남북 대북 관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건 좋지만 저렇게 얘기한다 해서 지금 안보 공백을 결정짓는 건 현 정부입니다.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도 현 정부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보 공백이 생겼을 때 오롯이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 공백이 생겼을 때 그래서 돈을 예비비를 줘서 뭐 이전을 하게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책임 누가 집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이거 봤을 때 현 정부에서 안보 공백은 문재인 정부가 지기 때문에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안보 공백이 있다고 판단한 거면 존중해 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 예산을 가지고
이전하면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보 공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요 너무 불필요한 말입니다. 그 있다 없다 따져봤자 안보 공백이 생기고 뭐 메꿔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주 그 소모적인 이런 용산 이전 이 부분이 예. 처음 이 새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에서 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략에 끌고 가는지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말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락 하시고 이 부분은 새 정부에서 책임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책임질 위치에 가서 책임질 그렇습니다. 조치를 해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오늘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역겹다는 표현까지 나왔고 격한 성토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 안보 운운을 이제 와서 하냐 국민의힘 시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북측이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실관계부터 좀 볼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긴급 NSC 및 관계장관회의가 문재인 정부 내내 총 64번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17번을 주재했고 그것도 절반 가까이가 취임 첫 해 몰려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불참했다. 이런 부분을 두고도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안보 공백 얘기하냐 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회의가 있고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제 주재를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기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꽤 있었죠.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면에서 안보를 어떤 강화하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주재를 하다가 그다음에 남북 이제 그 정상회담 등등이 열리면서 그 이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 북한의 연쇄 도발이 있을 때 최근에 2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그 전체 회의를 한번 주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제 그 확대 장관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이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그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790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폭발을 했습니다. 저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즉 우리 국민의 재산이 우리 국가의 재산이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저렇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대한 사태죠. 좀 전에 김유군 뭐 등등 이런 분들이 말로 규탄한 걸 들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저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북한의 보상과 사과를 받아낸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난번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이제 피살됐을 때 청와대는 이 사람이 월북하려고 그러다가 피살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뭐냐? 제발 그 보여달라라고 했는데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고 법원에서 1심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불응해서 지금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관이 와서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안보 사항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그렇다면 이것보다도 지금 청와대를 이전하는 게 더 안보 위협이 있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는 저렇게 우리 국민 재산이 폭파될 때는 일체 주도하지 않다가 이제 청와대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안보 공백이 생겨서 안 된다라고 본인이 NSC 전체회의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공백은 어떤 것인가? 그 의문이 있는 거죠. 근데 장 변호사님, 뭐 대통령이 직접 몇 번이나 NSC를 주재했건 안 했건 이거보다는 사실 본질은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도발이라고 하지 않고 혹은 미상의 발사체, 뭐 불상의 발사체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게 뭔가 그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걸 계속 좀 묻는 것 같거든요.
일단 뭐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사실 뭐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복잡하고 또 언론에 다 밝힐 수 없는 국가 기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뭐 NSC 관련된 것이나 북한 도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다만 그 비판과 지금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에 대한 현 정부의 우려는 사실 별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참 의장 11인도 지금 안보 공백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전했을 때 안보 공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발표한 바 있고 그런 군 전문가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박수현 수석이 얘기하는 것은 청와대에 위기관리센터가 있는 것인데 그 위기관리센터를 그러면 1분 1초도 비우지 않고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이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소통의 부재인 것이고 윤 당선인 측에서 뭔가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가 없이 너무 빨리 통보식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발생된 어떤 리더십의 부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도 밝힌 바와 같이 인수위 측으로부터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떻게 공백을 메울 것인지에 대한 또 직접적이거나 또 근거가 되는 얘기들을 들은 바가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일단 협의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NSC 직접 주재 얘기, 이 얘기도 오늘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에서 화두가 됐는데요. 그 영상 저희가 오늘 오전 상황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북한이 미사일 몇 번 쏘았습니까? 올해는 10번. 올해 10번 쏘았죠. 10번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NSC 회의에? 제가 그 대통령님 일정이나 이런 것을 제가 답변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용산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NSC를 직접 또 주재를 하셨거든요. 전체 회의 중에서 대통령께서는 4번 참석하셨고 미사일 발사 10번 있었던데 그중에는 한 번만 또 참석을 하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이지 청와대 국방부 이전이 용산 이전이 더 큰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미사일이 이제 조금 대통령님 차원에서 관리되고 해야 되는 미사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참석하신 거고 나머지 미사일들은 NSC 멤버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나중에 보고를 받는 형태가 좋겠다고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욱 국방장관 얘기는 NSC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아니냐고 차이는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무슨 안보에 집중하니 안 하니 이렇게 갑론을박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문재인 정부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보기에는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NSC 회의를 열고 안 열고 그다음에 본인이 주재하고 아니면 안보실장이 주재하고의 그 기준이 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그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이 미사일을 10번씩이나 발사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도발 표현도 못하고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축소하거나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안보 공백의 매우 중요한 상징물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윤석열 당선인이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틀림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안보 공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가지고서 지금 그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니까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공백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5월 10일부터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취임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윤석열 당선인이 안보 공백 없도록 이어받아서 지금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것인데 5월 10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이 없도록 9일과 10일 그 인수인계가 원만하게 유지가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지금 같아서는 정권 교체의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을지 지금 이렇게 신구 권력,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맞붙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국민들은 걱정의 눈초리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현 정부와 윤 당선인 측이 시각이 판이하게 다른데요. 북한은 그제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에 방사포를 쐈습니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근데 이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명확한 위반이죠.
9.19 군사 합의 그 지역 범위 내에 있어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입니다. 그러면은 해상 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겠네요. 예. 그러면 9.19 군사 합의 파기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서욱 국방장관은 그제 숙천에서 방사포를 쐈는데 이게 해상 완충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9.19 군사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이제 각 정부마다 이 해석하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윤석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방사포 보면은 해상 완충구역 밖에서 말하자면 훈련을 한 거잖아요. 우리를 향해 쏜 게 아니라 바다를 훈련한 건데 저런 게 감지된 거를 가지고 아주 뭐 위반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거 이런 게 안보라고 보면은 이거는 또 윤석열 정부의 안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을 좀 이렇게 운운에 다루듯이 살살 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려고 했던 그런 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미온했다, 안보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윤당선 측이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다. 이 조장할 말씀이시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위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 말씀한 대로 그러면은 북한이 조금 저런 식으로 도발하면 선제 타격할 거냐. 예. 그런 식으로 안보를 접근하게 되면 결국엔 남북이 대치되는 갈등이 더 많아지는 자체가 안보 공백을 더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심각한 우려가 있고요.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요. 정말 어렵게 남과 북이 이 말하자면 군사의 분계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대치 부분들을 좀 해제했잖아요. 예. 평화를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9.19 군사합의와 저기 그 해상 위쪽에 숙천국 쪽에서 한 부분을 너무 저렇게 위반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하시는 것들은 도움이 안 된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화면에 보듯이 해상 완충구역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일단 이게 오전에 윤당선이 얘기한 거고 바로 반박을 서욱 장관이 하는데 윤당선 측에서 재반박이 나왔어요. 이걸 보고 군사합의 위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건 북한 감싸기다. 김은혜 대변인이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 조문, 그러니까 군사합의 조문을 보면 MDL에서,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 각각의 5km, 그 예. 완충구역, 그 내에서의 어떤 이 포병 훈련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소 국방장관도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위쪽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방사포 쏜 것은 그렇게 된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아마 이 9.19 군사합의를 명문상 보면 위반한 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북한이 보면 뭐 중단거리, 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ICBM까지 지금 발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 방사포 같은 경우는 우리 안보에 아주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사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요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쏠 경우에 실제 우리나라 서울까지도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협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9.19 군사합의에 보면 이 당시에 이제 방사포와 관련된 조항들이 이게 촘촘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최근에 이런 방사포를 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제 9.19 군사합의를 지금 전체 ICBM도 마찬가지지만 그 임계점에 지금 넘어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을 넘으려고 그렇죠.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요.